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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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터 자료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 27님, 매월 말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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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일 주소 딱 나오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런가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네. 박사가. 제가 말하지 않으면서 하니까 타이밍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번 소개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해요. 네. 네. 팟빵에 네,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몇 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 196화 우리 챗GPT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맞아요. 196화가 챗GPT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챗GPT와 함께하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 교육계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이런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관련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특히 눔나님이 굉장히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본인도 앞에 일부만 요약을 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 방법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나 도구도 시작점이나 갖춰진 체계가 중요하지만 이 이점이나 격차가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챗GPT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처음엔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일반화 될 거기 때문에 뭐 그걸로 그렇게 격차가 크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AI가 교육과 학습에 사용되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학업 평가가 페이 투 윈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쪽에서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재도 고액과외나 맞춤 입시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 AI는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교육기관도 효율적인 AI를 사용하는 환경을 학업 성취가 좋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얘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굉장히 고가의 과외를 받고 있고, 그죠? 누군가는 혼자서 학습을 어렵게 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기술이 달라져도 그런 차이가 좁혀지진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 또 말씀하신 게 AI의 생성 내용을 검증하고 훌륭한 아웃라이어 문장을 평가하고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정 영역의 AI를 운영하기 위한 지식을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 챗GPT가 요약을 해줬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눈나님이 아마 챗GPT 활용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 방송 듣고 이렇게 네,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교육이 아무래도 우리랑 되게 가까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주변에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뒷목 아파님도 네, 말씀 남겨주셨는데 학습 평가의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전 그냥 코딩하는 비서가 생겨 너무 좋습니다. 챗GPT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챗GPT에 검 땡땡 능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마 검색 기능 뭔가 아닐까요? 그죠? 검색 음. 기능까지 제대로 붙이면
대박일 듯하네요. 네. 네. 사무직 직구는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이게 그 팟빵에서 새끼라는 단어를 네. 이렇게 별별로 처리를 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제갈팟캐스트 님께서는 "허허 저분 챗GPT의 답변으로 분량 절반을 채우시네."라고 하셨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박 박사가 한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박 박사의 답변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어요. 아마 아. 고걸 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다음 날에 또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챗GPT를 견제하는 국내 교육계의 몸부림은 그저 그동안 꿀 빨던 교육 마피아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의 참교육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또 이런 음.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교육 마피아? 근데 이게 챗GPT에 반응하는 분들은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음. 아닐까요? 교육 마피아라고 하면 보통 사교육 시장에 계신 분들을 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죠? 글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맥락에서는 공교육 쪽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교육의 음. 일선 교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교육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아하. 정책을 하는 쪽 얘기를 아마 교육 마피아라고 부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깐 네. 그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랑 별개로 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입장이 계속 생기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챗GPT를 써서 낸 답을 전부 다 받아본 적이 아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한테 내고 학생 50 명이 나한테 보고서를 받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아직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그 50 시작이지. 명한테 50 명한테 전부 "챗GPT라는 게 있으니깐 써라."라고 안내를 하고 음. 음음.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인 50 개를 평가하면 '지금과는 다른 기준으로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깐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어 저희가 구직자일 때 자소서 쓰는 건 되게 힘든데 자소서 천장 보면 자소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누가 패턴이 보이니까. 교육시킨 게 아니야 그런 건. 예. 음. 음. 그러니깐 챗GPT로 만들어진 보고서 같은 게 50 장쯤 들어오면 그중에 얘는 성심성의껏 연구도 열심히 하고 많이 알아봐 갖고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작성했네.'라는 것과 '얘는 챗GPT밖에 안 썼네 그냥.' 약간 이런 게 티가 날 것 같아요. 음.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다 모두가 다 같이 예. 파워포인트 가지고 발표 자료 만들어도 퀄리티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좋은 도구가 생겨서 다들 걱정하는 건 맞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걱정이 지금 당장 파급 효과를 내기에는 잘 모르겠다. 대신 네. 모르는 학생들이 안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디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강의나 숙제를 내는 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하니 꼭 써라."라고 안내를 안 하는 건 방임인 것 같아요. 네. 뭐 예. 아마 굳이 얘기 안 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찾아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그건 꼭 그렇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예. 교육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 예예. 건 뭐고 학습할 때 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방법을 음. 안내해 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공부를 피할 포기하는 수 게 아니라. 없다면 잘 네. 쓰게 하는 게 맞다. 네. 예. 그 저는 챗GPT가 약간 닥스 같은 느낌이어서 그걸 "닥스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같은 걸 공유하지 않잖아요. 굳이 '내가 이걸 사용해서 썼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음. 생각이 계속 드는 중이에요. 네. 음. 인제 뭐 갑자기 등장한 서비스에 다들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니까 네 맞아요. 차차 인제 나은 대응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들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음. 예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이니까요. 네. 음. 뭐 댓글들 벌써 남겨 다들 API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제품 만들 생각들 뭐 어디 이런 게 뭐가 있지 뭐 아니면 아이디어 낼 거 새로운 자기의 레퍼런스나 레퓨테이션 만들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끼워 넣어서 사람들한테 음. 노출할 거냐 이런 생각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네. 그 뭐냐 업스테이지에서 오늘 얘기가 길어지네. 업스테이지에서 카카오톡이랑 라인에다가 챗GPT 붙인 봇 출시했더라고요. 그래 음. 그러니깐요. 지금 가지고 그게 네. 전형적으로 네.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레퓨테이션 음. 만들기 좋은 애인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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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얘기 길어지니까 이거는. 네. 네네. 맞아요. 뭐 챗GPT에게는 앞으로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네, 저희가 음. 또 방송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댓글 네.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술의 측면도 음. 있지만. 그래서 음. 방송 들어보시고 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생각을 더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댓글 네. 소개는 요 정도 하고 네. 멤버 근황. 네, 앨리스 뭐 최근에 바쁜 거 네. 말고 아 바쁜 바쁜 거 거 말고 말고요? 네. 근데 지난 맞아. 우리 뭐요? 오랫동안 안 물어봤던 게 있네. 뭐요? 아 내일이 내일이 어떻게 됐어, 아 내일이? 내일이 내일이 잘 어떻게 지내요. 됐어? 잘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내요? 네. 와, 내일이가 대단하다. 이제 다시 봄이 됐으니까 쪼금씩 이제 다시 항상 겨울 되면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고 네. 따뜻해지면 안에서 다시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번 겨울도 잘 이겨내셨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퀘스트 얘기하고 있는 내일이는 아 식물이에요. 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앨리스가 맞다, 맞다. 키우는 화분이죠, 화분? 네. 네. 화분이고 제가 뭐라 종류는 그랬죠, 종류? 여인초. 여인초. 아, 네. 여인초. 아. 여성이 아니라 맞아, 여행자의 맞아. 풀나무 뭐 이런 아, 이름의 여행하는 여인초. 여행자의 나무.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 네일로 여행이어서 이름을 네일이로 붙였다. 그런 얘기가 아,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만 아. 얘기해 주는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처음 놀러 갔던 여행이 네일로 여행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네. 풋풋하다. 벌써 요즘에도 네일로 있죠? 네일로 요즘에도 있는데 있겠죠? 나이가 뭐 어. 34 살까지인가 뭐 확장됐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아직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만 나이로면 아직 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만 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네. 네. 제 식물은 잘 자라고 있고 그 이후로 집에 들어온 식물은 모두 가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아. 키우면 안 아, 된다. 진짜? 큰 거 하나 키우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굴러온 식물들이 네. 운명하셨군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들어올 때가 가끔 왜 이렇게 선물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음. 사람들이. 작은 맞아요. 맞아요, 식물을. 맞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식물 음.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아. 내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혹시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런 거 있나요? 왜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 팔던 병아리 이런 애들은 좀 빨리 죽잖아요. 좀 약한 애들 갖다 판다 이런 얘기 예. 했었잖아요. 식물도 그런 게 그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선물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할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이 네. 말고는 뭐 재밌는 일 없습니까? 네. 아니 박 재밌는 박사는 일 저랑은 근황 없어요. 얘기를 많이 해서 앨리스 얘기 좀 저요? 오랜만에. 네. 조만간 발리 여행을 갑니다. 오. 네. 오. 아, 제가 휴가로 가는 거예요? 네. 그 휴가를 그걸로 거기로 가는 거고요. 제가 진짜 TMI 폭발이네. 신혼여행을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가지고 네. 아, 어. 그랬구나. 아, 이제 가는 네. 거군요. 예. 이제는 갈 수 있다 해 가지고 갑니다. 내가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TMI 어. 남발 원래 하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유독 더 남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네. 근황 토크 시간이 TMI 시간이야. so TMI야, so TMI. 어. 네. 아니 네. 우리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발리 그러면 갑니다. 신혼여행 사실 음. 이래 음. 놓고 가장 TMI 안 하는 게 김 팀장이지 뭐. 음. 그렇죠. 저는 어. 이렇게 리액션 해 주는 역할이고요. 네. 네. 무슨 언제 정했어 그런 거. 그런 거 정한 적 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역할을 부여했지. 그러니까 이거 봐. 찌르면 나오는 사람인데 김 팀장님은 어. 찌르면 안 나온다고, 찔러도. 찌르면 방어해. 뭐 저는 찔러 봐. 평소와 다르지 아, 않습니다. 찔러 봐. 내놓을 테니까 찔러 봐. 뭐 어디 팀장님 찔 요즘 뭐 하세요? 바쁘세요? 요즘에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뭐야? 아니 이럴 줄 왜냐면 내 알았어. 인생이 너무 단조로운가 봐. 그래서 참. 별달리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TMI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하는 이게 탁 안 터지니까 그런 거지. TMI에 제 스스로 약간 방어를 하나 보네요. 그럴 그럴 수 수 그럼요. 있겠네요.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어.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어제 어디다 똥 싸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아,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요. 자, 고양이 모래를 여러분 바꿨는데 여러분 네네. 먼지가 우리 안 지금 날리고 좋더라. 이런 얘기 할 수 게스트분 있잖아요. 게스트분이 그래요, 기다리고 그래요. 있어요. 자, 네네. 진정하고 고양이 똥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우리 네. 할 내가 안 얘기가 했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안 했다. 자, 그만하시고 나는 키우지도 진정하시고. 않는데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야. 진정하시고 그만하시고. 그러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엄청 오랜만에 저희 데이트 올리기 다시 찾아와 주신 게스트분이 계셔 가지고요. 오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네. 주세요. 와. 와, 아무도 안 올려드려야지 눌러준 거야?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으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네, 이현열님 저희가 다시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와. 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열입니다. 우.
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두물머리라는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전에는 증권사에도 있었고 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보험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저녁에는 지금 한양대랑 카이스트에서 재무랑 코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기만 해도 알겠죠? 이런 분이에요. 엄청 바쁘게 사시는 분. 네, 엄청 바쁜 분이고요. 네. 네, 원래는 코딩을 몰랐는데 코딩을 전혀 못하는데 이제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을 읽고 네. 갑자기 이렇게 이야. 훅 하고 빌드업이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네. 현열님을 이제 모시기로 한 것도 현열님이 이번에 책을 새로 내셨어요. 원래 R 버전의 책이 있었죠? 네, 파이썬을 그렇습니다. 이용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럼 모셔 가지고 책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그간에 굉장히 네네. 책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저희 방송에 2021년 9월에 나오셨어요. 그죠? 1 년도 1년 넘었어요. 반 전이네. 네. 그때 이때 그때 개발자 뽑는다고 맞아요, 나왔었던 거죠. 맞아요. 네. CTO 님하고 같이 음음음. 나오셨던 게 벌써 2021년 9월이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네네. 지금 나와 주신 건데 제가 인제 페이스북에서 현열 님이 포스팅 올리시는 거 간간히 챙겨 보고 있는데 그간에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죠? 그쵸. 이번 책이 5 번째니까 네. 와. 5 번째. 아. 다른 책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네, 다른 내용들이요? 책은 코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파이낸스 쪽 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R 책이랑 요번에 파이썬 책이 코딩 관련이고 네. 나머지 3 개는 그냥 전통적인 금융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그것도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그런 책들인가요? 그렇죠. 네. 투자를 하거나 그렇군요. 아니면 약간 대학원 레벨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쓰는 책들이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것도 이런 그 책 작업하셨던 것들이랑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쵸. 우려먹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페이스북으로 계속 "새 책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책을 어떻게 쓰시는 건지. 저희 첫 방송 나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책이 아마 없었을 텐데 그죠? 그 그때가 사이에 R 지금 책이었죠. 그때 알책 맞다. 알책이 네. 있어서 제가 그때도 모셨었던 거네요. 그죠? 네네. 그랬던 거군요. 근데 네. 이제는 더 그래서 빨리 이번 쓰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빨리 GPT도 쓴다고요? 있고 아. 챗GPT도 있고. 그리고 번역서 아.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음음음. 원래 번역하신 책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번역하는데 제가 그거 하는데 원래 한 1년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새로 번역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디플 쓰니까 1달 만에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야. 번역하고 그렇게 이제 수정하고 감수만 하시면 되니까. 그쵸. 이제 제가 그냥 음. 감수자가 되는 거죠. 번역은 디플이 하는 거고. 맞아요, 음. 맞아요. 영 어색한 것들만 좀 이렇게 수정해 주는 정도 선에서 그죠? 예. 네. 저도 디플 요즘 엄청 쓰고 있는데 어우 저는 오히려 걱정이에요. 이게 너무 번역을 잘해 주니까 영어로 된 텍스트를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쵸. 제가 영어 음. 읽어 봐야 한글 읽는 것만큼 빠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굳이 내가 애써 읽을 바에는 디플로 돌려서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음. '영어 실력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히려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영어 네. 실력이 없어 갖고 더 그런 걸 찾게 되던데. 아예 나는 영어 안 볼 거니까. 그 구글 번역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저는. 음. 그쵸.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예 유려한 문장으로 써 주니까. 책 번역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 쓰면은 약간 초월 번역 수준이어 갖고 어차피 다시 작성해야 되거나 원문 봐 가면서 작업해야 되거나 이런 느낌인데 디플은 확실히 초보 번역가가 작성한 걸 교정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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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전문적인 용어도 확실히 잘 잡아 주고 구글 음음음. 번역은 정말 그냥 단어 번역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디플은 음. 음. 그 문맥을 파악하고 애가 번역을 하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네. 챗GPT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현열님 계신 곳에서 그쪽 분야 혹은 현열님 하시는 작업에서도 이렇게 챗GPT를 좀 활용해야겠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반응이 좀 어때요? 금융에서도 많죠. 확실히. 그리고 어 저희 회사는 지금 네. 심어서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로. GPT API를요? 유료 버전 구매해서 지금 샘플로 그냥 고객한테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하는 용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을 갖고 있는 게 응대하는 아무래도 용으로. 예예. 재무금융 데이터니까 이런 결과물이 표로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DB를 이제 GPT한테 주고 "쉽게 설명해 줘."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도 보고 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을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음. 프라이빗 뱅커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음. 그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예예. 프론트 엔드 쪽은 GPT가 충분히 이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백엔드 쪽에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얘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 특히 잘하잖아요. 그죠? 그쵸. 옛날에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해 줄까?' 이거를 프론트 엔드에서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텍스트로 뭐 그냥 되게 쉽게 설명을 해 주니까 아 그렇죠. 네. 막 UI 고민하고 이럴 거 없이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해 주니까 그죠? 또 그쵸. 물어보면은 대답을 이어서 해 주기도 하고. 음. 네. 음. 네. 벌써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군요, 서비스에. 현열님 학교에서 수업하시면 과제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쵸. 이제 학생들이 쓰지 않겠어요? 혹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 있으세요? 저는 원래 오픈북이라서 음. 그거 쓰는 것도 능력이다. 아. 역시. 음. 음. 네. '쓸 수 있으면 써 봐라.' 이런 마인드로. 음. 그쵸. 그런 거 잘 쓰는 것도 능력이죠 뭐 사실. 음. 네. 그러면 챗GPT 이야기 저희 또 간단히 들어봤고 저희 오늘 모신 게 사실은 책 나와서 모셨는데 이제 책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 볼까 싶어 가지고요. 네. 네. 오늘 좋아요. 네. 이번에 파이썬을 이용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책 이제 출간하셨는데 현열님 요거 혹시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들고 오셨네요. 네. 저는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져 현열님이 있네요. 보내 주셨어요. 이거 거꾸로 나온다. 어떡하지? 네. 네. 뭐지? 파이썬을 이용해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책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뭐 일단은 생소한 용어들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아마도 투자를 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생소할 만한 단어가 파이썬은 아실 테고 그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네. 그쵸. 그쵸. 퀀트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음.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퀀트라는 거는 일종의 금융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그러니까 금융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금융에서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음. 분석가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퀀트는 그 중심에 있는 게 그냥 금융 데이터인 거죠. 금융 음.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투자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퀀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퀀트 투자죠. 그리고 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분산 투자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뭐 10 종목 20 종목 요렇게 묶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적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어떤 주식에 투자라는 게 '좋은 투자법이다.'라는 거를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퀀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음. 음. 근데 투자를 하는데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퀀트에 있죠, 뭐랄까 있죠.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어떻게요? 있죠. 옆집에 어. 언니가 뭐 갑자기 2 차 전지 오르니까 "이거 사야 돼? 에코프로 지금도 타야 돼요?" 막 그러면서 사는 거. 아. 음. 아. 코인 그래서 가즈아 이런 거. 음. 아. 근데 어 나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전날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고 그러면 상승하는 상황이니까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가격은 예예. 데이터긴 한데 가격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뭐 랜덤이잖아요, 아 랜덤. 이게 왜 올랐는지 왜 가격은 예. 떨어졌는지. Y 값이죠, Y 값. 그쵸. 그러니까 예. 그게 오르고 내린 거는 이유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투자하는 친구나 뭐 동기들 보면은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 그냥 음. 마치 그냥 카지노에서 룰렛 던지기 하는 것처럼 오르면 좋은 음.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원래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어디서 들으면 그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죠? 왜 음. 왜 카지노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빨간 패티 입었으니까 빨간색에 투자해야지." 이런 거. 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 그 정도까지 정도보다 아니어도 더 뭐 심할걸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가격만 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뜨는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뜨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아 거기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네. 오히려 음. 펀더멘탈한 게 더 중요하죠. 사실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알고 투자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투자하면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거든요. 오르면 왜 오른지 음. 모르고 아. 그치. 아니 '언제 빠지지?' 이렇게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하죠 이제. 아. 어. 그쵸. 원인을 모르니까. 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갑다 하고 불안하고. 음. 그러니까 어. 마치 코딩을 할 때 코딩 복구돼 가지고 돌아가도 불안하고 안 돌아가도 불안한 거랑 사실 그렇 똑같은 거죠. 그 생각 들었어요 진짜. 그게 제일 무섭지. 이거 왜 돌아가 이거. 그러니까 '왜 되지?' 어. 이런 거.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 책 그 목차를 보니까 그 안에 맨 첫 번째 파트 1 이 퀀트와 프로그래밍 기초 배워보기 해 가지고 이제 뭐 코딩에 대해서나 뭐 SQL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을 쭉 다뤄주는 것 같아요. 네. 기초서 음. 시장도 이제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아. 야심차게 그러니까 이 책은 아직 파이썬을 해 보지 않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인 거죠? 그쵸. 파이썬을 아예 네. 모르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음. 앞 챕터 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 아. 그 안 거성 같은 된다는 게 예. 책들에게는 아. 비빌 수가 없더라고요. 기승전 뭐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뭐 점프 투 파이썬이나 뭐 아 네. 홍공파 이런 책들이 네. 워낙 기라성 같아서 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책에 이런 프로그래밍 내용도 담아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퀀트 투자를 이제 좀 시작을 해 보려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이게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스킬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엑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엑셀로 하는 게 음. 아니라 뭐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R이나 파이썬 같은 분석 언어가 필요하고 또 제가 뭐 강의 같은 거 해 보면은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왜냐? 어. 퀀트라 퀀트라는 게 말씀해 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나는 코딩 되게 잘하니까 데이터만 하는 법만 있으면 그걸로 해서 주식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오셔 아닌가 보네요. 가지고 많이 좌절하고 가시죠. 어떤 면에서 아. 좌절하세요? 일단 코딩 스킬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분석할 때 결국 도메인 knowledge라는 게 있어야지 분석을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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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리 코딩을 잘하는 사람도 뭐 자기가 전혀 지식이 모르는 분야에 갖다 던져 놓으면은 결과물이 음. 엉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 뭐 책에 나오는 것대로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데이터만 던져 준다고 분석하라고 하면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음. 제가 실전 투자해 보면 느끼기에는 개발자로서 얻은 경험이 데이터 분석용 코딩을 하는 데 방해가 돼요. 맞아요. 코딩의 방식에 있어서 예예. 비효율적일 수 있다.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코딩을 할 때 나오는 네. 결과물이랑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피터라든지 간단하게 아니면 인스턴트하게 아니면은 내가 보는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코딩 과정을 하는 것이 되게 개발자가 보기에는 안 좋은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분석가의 음. 코딩 방식이. 음. 네네네. 개발용 개발자가 코딩이랑 분석 예예예. 음. 코딩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이 음. 달라요. 그래 갖고
그 단계에서 접근하기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자기에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더 접근하기가 힘들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하면은 일단 클래스부터 만들라 그래요. 맞아요. 어. 근데 지금 습관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그렇죠. 아. 기능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죠? 예. 그냥 어떤 기능 게 구현이 좋은 거지 완결성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맞아요.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세로, 그죠? 네. 개발하는 자세로 투자를 접하다 보니 뭐 코딩이야 하는데 뭐 그거 잘 짰다고 투자 성능이 잘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좌절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메인 날레지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뭐 주식 뭐 퀀트 이런 거 보면 되게 나이브한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네. 데이터만 있고 코딩 그거 해 가지고 하면은 뭐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에서 트리 모델 어떻게 구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해서 그거 샘플 데이터셋에는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회사 데이터로 하면은 사실 뭐 결과 엉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샘플 예제랑 실제는 전혀 다른 건데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뭐 '금융에 대한 지식을 그런 거 전혀 안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은 이제 좀 벽을 느끼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의 관점이 아니라 자동화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도 볼 수 맞아요.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자동화되게 짜 놓으면 돈이 알아서 벌리겠지.' 요런 마음으로 그쵸. 접근했다가 이 통계학의 이 벽과, 그죠? 머신러닝의 그쵸. 벽에서 고생을 하시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안 네. 하시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음. 맞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죠? 네.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그게 어떤 네.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러니깐 당신께서 몸 바쳐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이해한 코딩을 한 만큼 그 덩어리가 2개 더 필요한 거거든요. 지식의 금융이랑 양이. 통계. 예예. 근데 나머지 2 개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도 오히려 어렵고. 네. 개발자분들이 더 유리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공대에 나온 사람들이 금융 배우는 거는 되게 쉬운데 경영대 나온 사람은 코딩 절대 못 하거든요. 어 음. 물론 그건 저는 이제 네. 경영대를 나왔어도 아 뭐 굉장히 좋은 책 덕분에 코딩을 하게 아니 됐지만 현열님이 경영대 출신이시군요. 네네. "나는 했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그쵸. 좋은 책을 만난다면은 이제 아 가능하지만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뭐 코딩에 있어서야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공대 쪽 계신 분들은 코딩 관련된 공부하실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통 그래도 경영 쪽 공부하시는 분들도 코딩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다를까요, 시작이? 그러니까 통계랑 파이낸스 그러니까 파이낸스 자체는 완전 통계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네. 그렇기 응용 분야 중에 하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로지컬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아. 지식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지 한 번 공부하면 되게 쉽게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음. 경영대 제가 다닐 때 또 보면은 너무 말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 경영대 시험 가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시리아 방송대곡 작성하고 있잖아요. 논하시오 이런 거요? 예. 그냥 비판하시오 이런 거요? 네. 비판하시오 하면 A4 용지 한 10장 정도 적잖아요. 썰을 챗GPT가 아주 썰을 열심히 할 누가 수 잘 와 있는 쓰느냐. 진짜 챗GPT. 어. 그래서 챗GPT가 제가 보면은 딱 경영대 4 학년생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데 아. 뭔가 그럴싸하게 많이 적어 주는. 유려하게 길게 말할 수 떠들어 있죠. 쓰나. 예. 예. 그래. 그러니까 뭔가 유려하지만 잘 들을 쓴 얘기는 것 없다. 같은데 보면 아무 알맹이 없는 거. 맞아요. 음음음음.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예. 분들도 제가 있다. 아는 네. 분도 비슷한 감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써먹기 좀 불편한 대학생한테 알바 시키는 거 인턴 알바 시키는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예예예. 그런 느낌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예. 주저리주저리 뭔가 나오긴 했으나 당장 이걸로 뭘 할 다행히 수가 빨리 나오는 없다. 거지. 아 어. 빠른 건 다행이네요. 어. 빠르기라도 하네. 음. 그러니까
경영대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썰 푸는 데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코딩을 하거나 통계학을 공부하거나 할 때 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이 모델링으로 응. 간결하게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 경영대 있다가 이제 금융공학 약간 공대 쪽 대학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경영대 있을 때는 무조건 길게 적는 게 아. 미학이었잖아요. 어. 그런데 대학원 갔더니 교수님이 "네가 몇 줄을 줄 건 적건 관심이 없고 답이 맞으면 100 점이고 틀리면 0 점이다." 아. 관점이 음. 정말 저 다르네요. 그쵸. 그 채점 방식이 다르죠. 예. 그러네요. 여기 공대 저만 공대 아니었죠? 저만 공대였나요? 박 저도 공대긴 박사도 합니다. 네. 그쵸, 네. 그쵸, 그죠. 예. 네. 전 제가 헷갈려서. 학사공대, 석사 경영대. 아 네. 네. 그래서 양쪽 다 이해하는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훌륭하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는 분들이 약간 뭐 재무 쪽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 이런 거 쪼금만 이해하시면은 퀀트 투자할 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음. 되겠죠. 실제로 그 미국의 파이낸스 박사 같은 데 보면은 학부를 경영대 나오신 분은 잘 안 받아요, 오히려. 다 어. 공대생들을 결과적으로 파이낸스 박사를 하지 문과나 경영대 나왔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파이낸스 박사로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 주변 아니 수학이나 통계를 그게 다루는 로직 때문에. 예. 음.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제가 들었던 미국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가 공대 다음에 경영학 석박 같은 거예요. 경영학 학사를 음. 밟는 게 아니라 학사를 공대를 밟는 걸 먼저 선호하든지 엔지니어링 밟는 걸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계산에 대한 익숙함 같은 것들을 먼저 다지고 나서야 이제 경영은 좀 더 상위 추상화된 어떤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 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숫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채서 더해 줄 수 있는 무언가일 텐데 경영이 더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숫자적인 감각을 더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경험치에 뭐 반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현현님이 같은 말씀 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뭐 물론 인제 아마도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경영대 좀 다를 수도 있다. 아 그죠? 그쵸. 네. 요즘 경영대에서는 딥러닝 프로젝트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음. 학생들도 당연히 모델링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있는 저희 그런 학교는 파이썬이 기초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요즘엔 거의 다 그럴걸요? 그니까요. 네. 예 많이 예. 그렇게 전공에 인공지능도 상관없이. 예. 인공지능도 기초 필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그렇군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을 강의할 게 뭐가 있지? 필수로서? 네. 왜요? 지금 챗GPT 얘기만도 지금 몇 강을 네. 하겠구만. 아니 그렇다고 CNN에 RNN 같은 거 가르친다고 애들한테 쓸모가 있냐고 그게. 자 옆으로 가자면 네. 네. 자 원래 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누구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이나 코딩적인 측면도 잘 갖췄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도메인 지식도 어느 정도는 좀 갖췄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퀀트로 하면은 돈을 무조건 잘 버나요? 야 질문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안 어. 했어요? 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식 옛날에 어. P2P 그때 음. 소액 투자? 잠깐 나왔던 네 완전 소액 그런 거나 잠깐 아무것도 모르고 해 봤지 사실은 아무것도 진짜 완전 무지한 상태여 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무조 P2P 수익이 네. 안 좋을 네 넘어가시죠. 죄송해요. 완전 초반때, 완전 초반때. 네. 넘어갈까요? 네. 네네. 네. 네 뭐 무조건 어떤가요? 좋으면 제가 여기서 책 쓰고 이러고 있지가 않겠죠. 그래 맞아. 맞아. 그것만 하고 놀러 다니시겠죠. 그죠? 그쵸. 근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데이터 기반이고 내가 과거의 값을 되게 그러니까 경제학이든 논리적으로든 분석을 한 다음에 주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장중에 그래요? 아예 안 봐요, 주식을. 내 아. 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뭐 회사 일하고 그런 거가 더 관심 있지. 각각의 왜냐면 종목의 변화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죠? 나는 이제 네네. 네.
이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를 과거의 모델링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이미. 아. 그리고 그렇죠. 예. 이게 매일 이기지 않는다는 것도 과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죠. 돈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갔을 때 뭐 '다른 식으로 투자하는 것 대비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 학습이 돼 있는 상태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음.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네네. 네네. 좋은 주식이 뭔가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데이터랑 논리를 통해서 풀어내는 게 퀀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주식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 돼야 되는 거겠죠. 좋은 기업이라 음. 하면 뭐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음.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또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서 싸게 거래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싸게 거래된다는 게 주식을 안 해 본 사람들은 단순히 주식의 가격이 싼 거를 싸게 거래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500원이던 게 200원 되면 '이거 지금 완전 대박 싸다.'라고 사는 건데 그 기업의 원래 본연의 가치 대비 쌌냐 비싸냐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야 오 그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쵸. 거니까. 500원에서 200원이 됐다 음. 한들 그 기업의 원래의 가치가 100원짜리라면 그건 여전히 비싼 주식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그 가치 대비 싸게 거래돼야 되고 또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란 한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놀랍게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음.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의 기준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과거 주식들을 대상으로. 정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봤더니 다른 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았냐 나빴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GPT죠. 말로 하고 있는 거를 모델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퀀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GPT의 반대구나. 기업 가치 대비 싸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업의 가치가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가격은 나와 네. 있는 거니까 그거는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이즈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음.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음. 궁금하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퀀트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다 결과값이 동일할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너무 모르고 질문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왠지 좋은 기업이라는 게 다 똑같을 것만 같고 똑같은 데이터로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다 똑같은 기업에 투자할 것만 같고 왠지 뭔가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보가 같다면 네. 그죠? 다 똑같은 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의 예. 성과가 서로 다를 수 있느냐. 네네. 뭐 퀀트 그런 전략을 생각이 문득 취했을 때. 들었어요. 네. 근데 뭐 머신러닝 할 때도 사람들마다 파라미터가 약간씩 다른 것처럼 퀀트들도 음.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 결과적으로 그 모델이 각기 다 다르거든요. 음. 그 모델링을 그러면 하는 현열 님이 사람의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의 모델링은 뭐가 있어요? 뭐 전부 다 공개해 주세요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표적으로 예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예 예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죠, 기업이. 음. 기업이 음.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단기 무조건 순이익. 싸게 거래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뭐 어. 주식 해 보신 분은 퍼나 PBR 같은 지표 네네. 무조건 싸게 거래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음.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못 가지면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요새 주가 흐름 요런 것도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게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약간 좀 상승 모멘텀을 받는 애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시장에서 아니면 관심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네. 반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새는 음. 센티먼트 데이터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얼마나 그 주식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의 대화 빈도가 많아졌냐 이런 데이터도 아. 보거든요. 음.
아 그런 것도 모델에 아. 투입이 돼요? 변수로서?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게시판들 있죠. 뭐 네이버 증권 토론방 아니면 뭐 그런 네네. 거에서 아. 그 주식에 대해 사람들이 그 아 글에 대한 말을 많이 빈도가 해요. 되게 많아지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를 그쵸. 지표화해서 그 그쵸. 변수 값이 모델의 하나의 변수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군요. 아. 그냥 네네. 전망이 아니고. 아.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예를 들어 뭐 감정을 수치했다 그러면 이 감정 모델링이 얼마나 잘 됐느냐가 결국에는 투자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요새는 뭐 음. NLP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게시판에서 막 되게 그 주식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가 네네네. 어.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지알을 많이 하는가. 아. 어.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그 직접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구매를 하거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니까 네. 그걸 데이터를 아무래도 사야 되겠죠. 아 사는 물론 음. 거군요. 예. 데이터만 인제 제공해 주는 벤더들이 있고 근데 뭐 아.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냥 크롤링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음. 책에 되게 크롤링 얘기가 많이 있는 게 아. 그런 그래서 이유죠. 그렇군요. 음. 사실 투자를 개인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개인 수준에서 모으려면 크롤링을 네. 하는 게 가장 접근이 쉬우니까 그 방법을 물 책에서 설명하시는 거군요. 물론 현지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아깝잖아요. 그렇죠. 음. 안 내고 할 수 네. 있다면. 네. 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굉장히 데이터랑 밀접한 이야기를 저 오늘 이 진행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지금?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언제 괜찮아요? 그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셨다고. 약간 오늘 기분이 왜 이러지? 네 아니 그 근데 지금 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퀀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 저는 훨씬 인제 많죠. 아 아 그래요? 네. 퀀트가 아닌 투자자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퀀트라고 생각할걸요? 음? 그래요? 데이터 분석을 그렇지 안 하지만 않을까요? "나는 퀀트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네. 거지. 왜 제 가끔 이렇게 TV 채널에 그 주식 방송들 있잖아요. 네. 그럼 막 차트들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무슨 어떤 거 모양이기 봐요. 데이터 때문에 갖고 하고 뭐 있네. 어떤 흐름이 오고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갖고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퀀트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뭐 않겠냐?"라는 퀀트라는 게 박 말을 박사의 예. 질문인 거죠. 음. 예예. 퀀트라는 단어를 썼는지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근데 아 그런 피카츄 머리 분들의 모양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렇지. 주식 방송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은 생존 편향에 어마어마한 음음. 이용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더니 "그거 보십시오. 요거 이 다음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헤드 고거에 앤 숄더 맞는 것만. 패턴이 나오고 떨어진 거 99개 종목이 있으면은 그거는 다 무시하고 오른 거 한 개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쵸.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려 놓고 이거에 맞는 그런 상황들만 찾아줘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쵸.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그럼 이거는 인제 확실히 퀀트가 아닌 거죠? 이런 식의 전략은 데이터를 보지만 모델을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퀀트는 아닌 거고.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음.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사실 뭐. 아 근데 그렇게 지금 차트라도 이렇게 보면. 차트라도 보는 사람이라도 아 '그 정도면 대단한 거다.'라고 아.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아니 근데 그런 뭐 개인 투자자야 뭐 썰을 듣고 하든 뭐 자기 감으로 하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해 주고 수수료를 얻는 그런 인제 그런 투자자들 있잖아요. 인제 네 펀드 운용해 주는 매니저. 분들, 펀드 네. 매니저분들 그런 분들도 퀀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펀드 퀀 매니저인데도? 퀀트가 더 마이너하죠 오히려. 그래요 여전히? 네. 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고 하면은 이유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뭐 어떤 기업을 했는데 이게 뭐 향후 수출이 좋아져 가지고 뭐 어쩌고 음. 저쩌고 하는데 퀀트들은 가면은 이거 선형 회귀 분석했더니 뭐 베타 값이 얼마고 티 밸류가 얼마라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아. 그러면 아. 뭐라는 거야 이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네. 어. 그래서 고객이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는 분을 택하다 보니 퀀트를 찾지 않고 옛날 방식의 투자자를 찾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많죠 그쪽 시장이 사실. 아. 아. 그렇군요. 근데 장기 싸움으로 가면은 퀀트 방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뭐 단기 사실 기간에야 그것도 뭐 아니죠. 뭐 네. 장기로 갔을 때 그냥 뭐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은 뭐 압도적인 수익률을 아 그런 보여주시니까. 또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바벨형 분포거든요. 완전 네. 대박이 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 99%의 우리가 쪽박이 나거나. 쪽박이거나. 예. 예. 그런데 퀀트는 그 분포를 약간 정규 분포화로 찌그러뜨려 주는 아. 역할을 해 준다. 극단적으로 음. 대박이 나는 것도 없지만 극단적으로 쪽박이 나는 케이스도 막아 줘서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률 음. 수익 수익률 분포를 만들어 준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군요. 그쵸. 극단값을 최대한 줄여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어. 그 이 대박을 책을 보면 근데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라. 흐르면 가능한 거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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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은 그쵸. 확보했고 이제 네. 가능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네. 좀 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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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사실 저도 원래 머신러닝 공부하고 나면 다들 '이거를 어떻게 주식 투자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누구나 해 누구나. 퀀트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프로젝트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맞아요. 퀀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는 책은 진짜로 잘 없어요. 사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네. 봐서 그냥 뭔가 이상한 다양한 썰들만 있고 뭔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현열님 책은 그냥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더라고요, 그런 썰들보다는. 음. 그죠? 네. 그쵸. 저는 이거를 아예 펀드 매니저 역할을 펀드 매니저 생활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음. 그때 했던 거를 사실 그냥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 퀀트 이런 거 특히 퀀트 관련해 가지고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음. 보면은 약간 그냥 토이 이그잼으로 책을 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음. 그냥 '내가 한번 해 볼게.' 책 써 재밌어. 근데 항상 끝 챕터 가 보면은 "근데 이걸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머신러닝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번 해본 거야. 해 보고 나서 그거를 인제 잘 정리를 해서 그죠? 네 책으로 그쵸.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표지에 뭐 적당히 오레일리 비슷한 동물 사진 하나 있으면은 되게 있어 보이니까. 빨간색, 빨간색. 어. 그쵸. 맞아. 뭔가 구루 느낌 나게 막 이렇게. 네. 근데 인제 현울님 책은 제가 봐도 그냥 이대로 그 투자를 시도할 수 있는 그게 구멍이 음.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대로 하면은 일단은 뭐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걸로 뭐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죠? 엄청난 부자가 되면 이 책을 안 썼겠죠 제가 사실. 음. 어 지금 기승전결이 됐는데. 아니 하지만 맞는 말씀이지.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거는 적어도 막아 준다. 그런 거겠죠 어. 사실. 음. 그럼 현열님은 뭐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잖아요. 머신러닝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예. 네. 그런 분들이 '퀀트를 좀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쵸. 아무래도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금융업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새는 워낙 개발자분들이 되게 대우도 잘 받고 그러지만 여전히 충분히 금융업은 되게 매력적인 업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이런 친구들이 금융업에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 페이먼트가 가장 여러 업 중에 제일 좋은 업이 금융업인 거고 음. 그리고 어 저같이 저도 약간 박쥐처럼 금융업 있다가 데이터 갔다가 금융업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은 이렇게 플렉서블리티가 되게 크거든요. 막 이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아 그래요? 네. 보통 뭐 한 2 년 3 년마다 이직을 하는 게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금융업에서는. 그게 그만큼 회사에 금융업의 특성이에요? 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 다니시지만 짧게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짧게들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2-3 아. 년 있으면 나는 이 회사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있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금융업은 되게 성과주의라서 네.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뭐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많게는 수십억 받을 수도 있는 직군이니까. 그래서 있을 때는 되게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다가 뭐 100% 목을 매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융업이 되게 매력적이죠. 지금 음. 말씀하시는 금융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그 은행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쵸.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뭐 증권이나 운용 이렇게 돈이 굴러가는 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야를 말하는 거겠죠. 음. 은행이 금융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깐요. 지금 네. 예 금융업의 카테고리가 좀 있는데 음음. 그중에 무언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쵸. 돈을 버는데 투자사?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음. 프론트 직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아주 분명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죠? 네. 네. 그게 매력으로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일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다. 그쵸. 그죠? 능력만 네. 있으면 얼마든지 네 다른 곳으로도 금방금방 이직을 할 수 있고. 네. 음 그렇군요. 근데 머신러닝을 공부한 데이터를 공부한 분들이 아직 많지 않은가 봐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지금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어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아 아직까지 윗분들이 그런 네네. 거에 대한 벽을 느끼시니까. 음. 아 벽이라면 그 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걸까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네.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법이 "저런 거 필요 없다." 거든요. 그죠. '아 그거 없어도 우리 잘 굴러왔어. 뭐 굳이' 이런. "주식 저렇게 '아직은 하는 거 이르다.' 아니야." 그쵸.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뭐 이런. 여전히 그게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요새는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GPT 예예. 덕분에 아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바뀌고 있고. 예. 아 그렇군요. '내가 써 봤는데 야 좋긴 좋더라. 우리도 해 보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거군요. 저 옛날에 이제 뭐 한참 알파고 나오고 할 때는 그래 대단한 거 알겠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직접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임원들이 뭐 예예. PC에다가 파이썬 깔고 스킨런 돌릴 수는 없는 거였는데 GPT는 그냥 들어가서 써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체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능력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음. 음. 챗GPT가 음. 많은 일을 하네요. 그냥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고도.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네. 체험을 해본 거니까 모델을 음. 쌤이 '어떤 면에서 되게 이롭구나.'라는 걸 모두가 다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사고하는 방식도 모델이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테고 그죠? 그럼 일하는 음. 방식도 바꿀 생각들을 하게 될 테고 덕분에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도 줄어들 수 있다. 음. 아니죠. 좋아하더라. 오해 편견이 강화되겠지. 그동안 있던 애들이 얼마나 강화된다. 쓸모없었는가. 예. 아 지금 뭐 역시 하는 거야 이렇게. 채용 안 하길 잘했다. 잘 나온 거 이제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군요. 아니 아까 현님 말씀하시는 게 벌써 내부에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죠. API 나온 지 이제 뭐 며칠 안 됐는데. 예. 근데 아마 현열님이 계시는 조직이 그런 움직임에 좀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일반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그죠. 스타트업이니까 더 민감하고 스타트업이니까. 빠르게 음. 반응하고 또 개발자분들은 API가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어플라이 할지를 아시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기업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구글 그렇죠. 들어가서 챗GPT 사이트 들어가서 써야 된다. 그거밖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 차이인 거겠죠 사실. 음. 음. 그렇죠. 사실 API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걸 쓴다는 게 코딩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렵죠. 그죠?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코딩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뭐 개발자분들이야 일상적이 써오던 그런 기술이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 거고 그죠? 네 네. 거기에서도 또 격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음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벌써 얘기 나눈 지 시간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
여기 퀀트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던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헨리의 퀀트 대학이라고 치시면은 헨리의 퀀트 대학. 헨리의 네, 퀀트 대학. 이게 지금 채널 이름이고요, 그죠? 네, 정말 재미없는 코딩만 하고 있는 채널 하나 있거든요. 이거 지금 현열님이 운영하시는 곳인 거죠? 네, 네. 네. 뭐 저는 알고 거기서 있지만. 네. 거기서 이제 네. 저는 파이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코딩들 요런 거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어떻게 금융에 적용하면 되지?'라는 거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찍고 있는 콘텐츠를 찍고 나면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거든요. 코딩이 아니라 음. 그냥 음. 정말 재무 금융에 대한 얘기들. 그런 거 음. 들으시면서 뭐 도메인 늘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열님이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쵸. 이제 학교에서 입 풀고 녹화될 때는 네. 정렬해서 올리고. 근데 아마 아. 이제 그 들어가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이거 저는 이제 말씀 나눠 봤는데 직접 편집 이런 거 다 하신다면서요. 이게 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전문가한테 저는 당연히 맡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편집이나 뭐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혼자서 다 하신다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없죠 이제 일상. 아. 진짜 바쁘게 사시겠어요. 네. 대박. 그렇군요. 아마 뭔가 구독자분들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해 보니까. 아. 음. 지금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네 넘었네요. 1000명이 넘었어요. 그죠? 네. 여기 그쵸. 1100, 채널 정보 1100 그 60 정도 몇 되는 것 씩 같네요. 그렇게 그죠? 되는. 음. 개설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달 됐죠. 그러니까. 네, 역시 이게 세상에. 네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 이 이게 네. 다 데이터 분석의 길을 이끌어 주신 그 아. 좋은 바이블이 있었기 이게 때문에. 무슨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코딩의 시작은 두이달과 함께 했다면 이제 파이썬의 시작은 요 책과 이제.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도 그 책 이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현열님 이번에 쓰신 책. 네. 파이썬을 이용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네. 제이펍에서 나왔고요. 네. 아마 요 책에 있는 내용이 또 그 말씀하신 유튜브 채널에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네네. 책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딩 어떻게 하는지 영상도 같이 보시고 하면 네. 그 초보자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어땠는지 멤버들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음. 좋아요. 네. 앨리스 너무 어땠습니까? 저요? 네. 그 저 자 투자 대알못에 이어 투알못이 나왔는데요. 투자 알못인데. 근데 근데 지금 앨리스 근데 아는 건 뭐야? 알못하는 거? 제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멋있죠? 그런 셀프 모니터링.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모르는 거는 그리고서 지금 오늘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그래서 저 지금 근데 제 남편이 금융권에 있어요. 오늘 자꾸 TMI 남발인데 그래요? 금융권에 있고 산업공학과 출신이어서 통계랑 그리고 어. 취직하기 음. 전에 빅데이터 교육을 들었어요. 오. 그래서 완전 이거에 적합한 인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아 그래서 오늘 앨리스 영업의 자신이 하는 건 함정. 아니고 내 나는 남편을 아니고 남편이. 시켜먹겠다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이거 상황이지 그게. 방송하면서 지금 현열님 책 링크를 남편한테 보냈어요. "야 이 너 이거 어. 시작해야 돼. 너 이거 진짜 잘할 것 같아. 너 이거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링크를 보내 놨거든요. 그래서 "오 굿굿. 키읔키읔." 이러고 와 가지고 저 어. 오늘 이제 현열님 책 진짜 제가 남편 통해서 또 이렇게 해 보면서 혹시 책 한 권 보내 주실 아니 사야지. 네. 아유, 네. 네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아 진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예. 네. 아싸. 네. 네. 아무튼 네. 그럼 우리 그래서 인제 찐 예. 독자 후기를 앨리스 통해서 듣는 것으로. 네. 제 네. 남편 후기를 찐으로 해서 진짜로 이제 시작했는지 또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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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사 뭐 찾고 있어요? 현열님 책 찾고 있지?
맞아. 그거 전에도 한번 받아서 이렇게 셋이 받지 않았나? 알컨트요? 예. 네. 앨리스를 준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앨리스한테 파이썬 박 박사가 선물해 준 책이 있어요? 아니 현열님이 저한테 다 보내줘 갖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 책을 줬던 예예.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게 근데 그게 파이썬 알컨트 책이에요. 파이썬이어야 돼. 아 미안해요. 남편분이 R을 안 파이썬만 배웠어 남편이. 아. 제가 절에서 변절했어요. 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원래 그 R을 이용한 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번에 맞아요. 나온 네. 것이 뭐 파이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둘 그쵸. 간에 네.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 말고도 차이가 있나요? 언어가 다르고 예전에는 제가 데이터 받은 다음에 그걸 그냥 CSV로 저장하는 네네. 식으로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SQL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음. 이제 SQL을 하면서 그런 DB 관리 같은 거를 SQL에서 하는 법으로 바꿨죠. 아. 그리고 알컨트를 쓸 때는 그때 박 박사님이랑 얘기하기도 했는데 API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에. 그러니까 맞아요. RESTful API가 없어 가지고 매매가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온갖 근데 삽질을 요 해야만 겨우 쓸 수 있는. 근데 작년 5 월에 RESTful API가 나와 가지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윈도우, 방송에서 맥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그죠? 네. 윈도우, 맥 상관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증권사로 다이렉트로 매매가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사실 그것 때문에 쓴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증권사에 있는 그런 툴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거 API를 활용하면. 그쪽 파이썬이나 R로 모델링 돌린 다음에 그거를 다이렉트로 바로 쏴야 되니까. 음. 그쵸. 펀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저는 천국이 열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은 어. 분들이 잘 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API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왜 좋은지를 왜 모르시더라고요. 좋은지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개발 커뮤니티 가서 얘기하면은 와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얘기하시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SQL을 이용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 그죠? 그다음에 네. 증권사 API를 활용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네 요 뭐 두 그거 부분에서 말고도 차이가 있는 뭐 것이군요. 네 미세하게 추가된 건 있긴 있지만 뭐 너무 미세한 내용이고 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현열님은 파이썬을 주력으로 쓰시게 될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스스로? 소감 얘기하다가. 궁금해져서. 네. 아니 왜냐면 파이썬 책, R 책을 다 같이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음. 어. 김 팀장 여기 포함해서요. 있잖아요. 예. 저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일할 때는 R을 훨씬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 그러세요? 네 데이터 분석할 때 판다스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디플라이 할 만큼 좋지를 못해 가지고 네. 네 음. 그리고 그림 그릴 때도 gg플롯이 너무 좋으니까 이 음. 디플라이알과 gg플롯의 연계를 파이썬이 저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서 분석할 때에는 R을 그렇군요. 많이 쓰고 그거 말고 뭐 자동화나 크롤링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사실 파이썬을 쓰기는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API 같은 거는 아무래도 매뉴얼들이 파이썬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파이썬 맞아요. 쓰고 하죠. 샘플 코드도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그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시장은 파이썬을 선택하였으나 나는 R을 쓴다."라는 것이군요. 네. 이미 버린 몸. 뭐야? 뭐야? 네. 저와 너무 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셔서 음. 네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 외형적으로는 이제 밖에서는 네. 파이썬을 쓰지만 아 내부에는 아직 그렇죠. 그 버리지 못한 자식. 네. "내 안은 R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김 팀장은 파이썬을 파이썬 못 쓸 책을 리가 R 없다." 마크던에서 썼어요. R 스튜디오로. R 스튜디오로. 네. 네. 알겠습니다. 박 박사도 소감 말씀해 주시면. 아 네네. 그러게요. 제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옛날에 데이터 분석할 때 있어서 생겼던 옛날 생각이 다시 나기도 하고 현열님이랑 전에 방송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저도 어 '다른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나이 들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주변에다 휴대폰 들고 있으면은 주식 그 차트 모바일로 보는 것들이 일상이에요, 일상. 제 주변에 보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미장
국장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미국 증시 테슬라 뭐 가즈아 이런 거 얘기 계속 있었던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살았어 갖고 '아 맞아. 주식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지금 방송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주식 시장의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오픈 API를 연결해 줘 갖고 드디어 이제 주식 매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돼서 '이거 맞아. 나 그때 소식 나온 거 보고 나도 해 보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예 자동 투자 봇 같은 거를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 쪽은 API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국 시장 투자 시장에서 이제 하는 시도들이 있었겠구나 진작에. '많이들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좀 느리지만 챗GPT 연결해 갖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 좀 같이 드는 것 같고요. 음. 뭐 서비스라기보다는 아마 투자 전략 같은 거를 제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실제로 맞는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숫자를 좀 넣어 보고 그거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검토하는 것만으로 약간 '내가 까먹었거나 신경 못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만 힌트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아예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코드를 제안해라. 모델을 제안해라." 같은 식으로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재밌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열 님이 쓰신 파이썬을 이용한 그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죄송해요. 맞아요. 아무튼 맞았어요. 맞았어요? 나싸. 정답. 아마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잘 소개해 주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알책은 한번 봤던 기억이 나서 '그걸로 비슷하게 구성하셨다면 더욱더 실용적으로 책이 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방송도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말씀드리면 그 제가 현열님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뵙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도 벌써 세 번째 모시고요. 보면 현열님은 진짜 항상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계속 스스로 업데이트하시고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또 그런 걸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책이나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네, 그래서 현열님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따라만 가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 투자 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허세들이 많아요. 뻥튀기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네, 뭐 특히 뭐 수익을 가지고 뻥튀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는데, 제가 아는 현열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다 알려주시는, 네, 그런 면에서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열님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거 그냥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밥그릇 뺏길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예, 모두에게 이렇게 오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네, 깜짝 놀랍니다. 저라면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할까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가감 없이 다 공개를 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네, R과 파이썬과 관련된 책을 둘 다 쓰신 분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파이썬으로 먹고 살고 있으나 혈관에 R이 흐르고 있는 그런 그런 분을 다시 만나서 네, 동질감도 느껴졌고 뭔가 어떤 같은 종족을 만난 것 같은 네,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워낙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투자 관련해서 재밌는 일 있을 때 또 현열님 모셔서 얘기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김 팀장님이 멈췄나요? 아니요. 나도 멈춰.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깜짝이야. 아니 너무 인자 미소를 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무리해 달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제 날 보는 마무리 거라고. 마무리 네. 시간이에요라고 보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징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현열님 소감도 들어보고 마무리하시죠. 그거 하실 건거죠? 네. 아니 너무 네네. 인자하게 멈춰 가지고. 예, 현열님 오늘 방송 소감 오늘 왜 이래? 오늘 들어볼까요? 네. 네. 아니 우리 뭐 오늘 2부에서 모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듣고. 네, 간단하게. 네.
네, 뭐 오늘도 역시나 재밌었고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한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듣고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